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자, 11월 장이 시작됐지만은 이번 주가 이제 뭐 첫 주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대선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난해한 또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흐름인데 지난주 흐름을 잠깐 보면 지난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가 대부분 조정이 나온 흐름이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락했다는 점, 또 반도체가 주력인 대만도 2% 하락했다는 점이 조금 특징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증시は늘 그 모양 그 꼴이고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를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은 미국 10월 고용보고서는 쇼크였지만은 쇼크로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만 뭐 여러 가지 다른 특수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용인을 하는 듯하고, 또 10월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또 50 미만으로 나왔죠. 예상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약간 키웠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이 덮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PC 물가 지수는 부합되는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의 실적이 나왔는데, 알파벳과 그러니까 구글과 아마존 정도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좋았는데 나머지는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시장 반응은 좋진 않았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슈, 지난주의 이슈가 고용지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중요했는데 예상을 하회했고 쇼크가 나왔지만 뭐 나름의 이유가 있다로 넘어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자, 한 주간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빅테크주 5개의 기업들이 지난주 실적 발표를 다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등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나마 시장의 호평을 좀 받은 편이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게 메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진 않았다. 성적은 좋았는데, 실적은 좋았는데 그 뒤에 평가가 그닥 좋진 않았다. 특히 AI 회의론 얘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주가가 흐지부지했고, 거기다 슈마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주일 만에, 한 3일 만에 반토막이 나버리는 대표 AI 관련주죠. 다만 이제 개별적인 회계 부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AI 관련주가 급락 나왔다는 것은 기분 좋지 않았다. 그리고 AMD라든지 일라이 릴리, 헬스케어와 반도체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기업들이 지난주에 8, 9% 급락했다는 점도 아쉬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호실적이 나왔던 아마존은 6% 올랐고, 인텔 같은 경우도 전망이 좋았죠. 7% 이상 올랐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한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던가. 나머지는 목요일 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정도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또 그 얘기가 있었죠. 다우지수에서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금요일 강세를 보인 것도 특징적이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은 각자 도생이다. 섹터와 상관없이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번 주에 일정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월 5일 있습니다. 자, 그게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전인대, 우리의 뭐 국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대가 있는데, 한 마지막 날인 8일 정도의 추가 부영책이 있을까? 뭐 그러고 있는 분위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다는 것.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는 25bp 정도, 0.25%포인트 인하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MSCI 반기 리뷰가 있는데, 어떤 종목이 MSCI 지수에 종목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편출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뭐 실적 발표도, 한미 실적 발표도 있지만은 뭐 메이저급은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국내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는 여전히 중요한데, 사실 뭐 경제 지표는 최근의 경기 상황 같은 경우에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진 않고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정도. 근데 경기가 인플레라든지 경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한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면 족하지 않을까, 그 정도 분위기다. 자, 그렇게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11월 15일 미 대선이 뭐 글로벌 증시 전체,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그 트럼프 당선 확률, 그러니까 이제 뭐 베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한때 굉장히 셌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 확률 70% 가까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내려갔어요. 막판에 해리스가 막판에 분전을 하고 있죠. 굉장히 또 선전을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는 56대 43 정도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조사를 보면 지금도 박빙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싸움에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싸움이 박빙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도 아마 11월 5일 그 투표를 하고 나서 보통 선거가 11월 6일 정도 다음 날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박빙이라서 아마 그 결과가 명쾌하게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든 길어지면 진짜 열흘 가까이 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확실성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마 대선 불복 관련된 어떤 시위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미 워싱턴 주 방위군 비상 대기령까지 내렸다 그러는데, 자, 이런 부분도 향후 불확실성으로 좌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미 대선 결과가 클리어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렸지만 트럼프 정책 확실하지 않습니까? 법인세 감면, 관세 인상, 친환경 배제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 반대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의 어떤 수혜 섹터, 또 피해 섹터, 피해 종목, 수혜 종목이 갈립니다. 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겠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원 선거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 케이스가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힘을 실어줄 공화당이 싹쓸이했다든지 아니면 견제를 할 민주당이 치고 올라온다든지 이럴 뻔하면 상황이 다르죠. 반대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공화당이 만약에 상하원을 만약에 장악한다면 아니면 상원이라도 장악한다면 이런 케이스, 물론 희박하긴 하지만은 해리스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상하원을 싹쓸이하는 블루 웨이브가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거기다가 공화당이 상하원을 싹쓸이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단기를 일단 상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국 기업에게는 그래도 친기업적이니까 감세도 하고 관세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은 주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친환경 관련해서는 정책 관련해서는 쉽지가 않겠죠. 트럼프에다가 공화당이면. 자, 그런 부분. 두 번째 케이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최소한 하원을 장악한다면 견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세부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관세는 부과할 수 있겠지만은 감세 정책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하원에서 딴지를 걸 거니까. 그래서 뭐 주가는 중립일지 상승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이 걱정했었던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트럼프가 추구하는 규제 완화 뭐 이런 정책에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대통령이 해리스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유력한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이제 장악할 것으로 그렇게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한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좀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지 않겠는가. 지금의 베이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바이든 정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고, 다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정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트럼프와 반대로. 그래서 정세가 되겠습니까? 공화당이 딴지를 거는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갈 경우에도 역시 장은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특히 해리스가 되게 되면 친환경주 같은 경우는 또 강세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야 된다. 자, 해리스와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케이스는 확률은 좀 낮은데 뭐 그렇게 돼버리면은
시장엔 분명히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다. 다만 친환경주는 더 강세를 보이겠죠. 자, 그렇게 나눠서 케이스를 체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관전 포인트, 이번엔 또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여기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레바논 가자 지구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미국 공격에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 지금도 휴전 얘기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쉽지가 않다. 전쟁은 진행 중이다라는 게 되겠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장 핫한 건 북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을 해버릴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서방 측에서 무기 지원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전쟁도 진행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관전 포인트 또 하나는 밸류 모멘텀인데요. 좀 시들시들하죠. 왜냐하면 밸류업의 대명사인 금융주 같은 경우가 한번 급등이 계속 지속되다가 지난주에 또 망가진 흐름이 보였잖아요. 차익 매물 때문에. 금융 잠깐 올라갔지만, 자, 그런 모습. 거기다가 금융주 외에 이제 밸류업 대표 종목인 뭐 자동차 쪽도 지금은 상당히 부진하고, 지난주에 또 아쉬웠던 것은 밸류업, 지주사 밸류업 중에서 대표 종목인 삼성물산이 또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밸류업 같은 경우는 조금 김이 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100여 개 종목이 밸류업 종목에 선정되는데 바꿀 수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일 밸류업 ETF가 출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운용사에서 12개 ETF를 내놓는다 하는데, 아까 보셨던 그 100개 종목들을 구성된 한 90% 정도를 따라가는 패시브형이 한 9개 상품이 나오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엔 이 종목이 밸류업 종목이야 라고 액티브형으로 만든 그런 ETF도 한 3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출시가 되게 되면 관련주에 대한 어떤 수급도 조금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장에 내일 혹시 도움이 될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다. 다만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운을 시키는 게 금투세 문제죠. 또 금투세가 뭐 일요일 오후에 3년 유예안 민주당에서 부상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근데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도 여야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677조 내년도 예산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강대강을 보여주고 있다. 금투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국내 증시 관전 포인트, 외국인 수급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고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드린 건 이거예요. 2022년부터 2024년 7월, 그러니까 그 매도 직전, 외국인 매도가 시작된 게 7월 중순부터 매도가 됐는데, 바로 직전까지 뭘 많이 샀는가를 제가 종목을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삼성전자 1등,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2등, 3등이 현대차, 4등이 기아, 5등이 삼성물산인데 이들 종목으로 모두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6등이 우리금융지주인데 여기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아쉬운 측면이죠. 현대차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겠습니까?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보편 관세 때문에. 그렇죠? 10%포인트를 또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품에다가. 자, 그게 영향도 있겠지만은 외국의 매도가 또 결정적이다. 기관은 어차피 팔고 있었으니까. 삼성물산이 지난주에 무너졌던 것, 뭐 실적이 미스난 것도 있겠지만은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없이는 시장이 될 수가 없다. 특히 랭킹 5 안에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말씀은 계속 드렸고, 자, 이런 외국인 수급이 없는 와중에 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설상가상, 수급 설상가상은 바로 이 부분이죠. 고객예탁금 추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건 2020년부터 2021, 2, 3, 4 올해까지의 흐름인데, 2020년 초 동학개미 운동이 나오기 전에 한 27조밖에 안 됐거든요. 고객예탁금이. 고객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갈 때 77조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49조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 수급이 어렵다. 자,
국내 증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국내 증시 관전 포인트 메인 섹터입니다. 메인 섹터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수와 관련된 섹터니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되겠는데 반도체는 지금도 어려워요. SK하이닉스가 롱숏으로 겨우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PER이 지금 33배 하고 있습니다. 최고 35배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닥 싸진 않다. 그리고 ASML이라든지 전망 쇼크가 나오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 빠져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반도체를 누르고 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약발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약발. 어떤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약발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난번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본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HBM3E 8단 엔비디아 공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발이 있던가요? 하루 약발이 겨우 있었다? 약발이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악재가 많은 쪽입니다. 다만 악재가 많지만은 맷집은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 LG 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지난주에 2차 전지주들의 대부분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상당수 했습니다. 대부분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2차 전지는 그나마 아직은 여유가 좀 있다. 자, 세 번째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또 아쉽게 무너지는데 유한양행과 삼바 같은 경우가 대장주인데 삼바도 조정을 받지만은 유한양행이 조정이 조금 빠르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것 때문에 한 2주 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11월 초에 어떤 이런 학회 모멘텀이 약발이 있느냐 없냐가 중요하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세계 메인 섹터 중에서 2차 전지만 겨우 버티고 있고 호재와 악재를 다 감안했을 때 나머지 두 개 섹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리고 국내 증시 관전 포인트 기타 섹터인데 지금 살아있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안타깝지만 약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터 섹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뭐 로제, GD 컴백했죠.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컴백을 했는데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YG 엔터의 호재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로제 싱글은 YG가 아니죠. 블랙핑크가 YG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약발이 받고 그 다음 G드래곤 같은 경우도 컴백을 했는데 뭐 역시 아직은 파워가 있어요. 충분히 자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GD도 YG 소속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범 YG 느낌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가 컴백을 했는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YG 엔터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금요일.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엔터 4개에서 차트 흐름을 보면 바닥 찍는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펀더멘탈을 아무도 안 봐요. 어떤 섹터든.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호재가 나온 쪽 번쩍하면 올라가고 그게 펀더멘탈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는 안 봅니다. 그냥 이슈. 하이브가 주 중반 이후에 주 중반 후반에 조정을 받았죠.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엔터주도 어떤 재료에 따라서 짐승처럼 반응을 하지만 펀더멘탈이 턴라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약발이 있는 쪽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주에 한한령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이번 주말에 갑자기 한국 포함 9개국 비자 면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뭐 통보도 없이. 그래서 중국 관련 이슈가 조금 관련주나 이슈가 조금 여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대선 관련된 이슈로 이제 본격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 결과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오히려 그냥 대선과 관련 없는 그런 섹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11월장 두 가지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발이 먹히는가. 각 섹터 화장품이든 전력설비든 엔터든 2차전지든 반도체든 바이오든 어느 섹터 간에 중요한 것은
호재와 악재가 약발이 먹히는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 향방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 세트들 중에서 과연 어디에 호재가 먹히고 안 먹히는지, 어디에 악재가 먹히고 안 먹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1주, 2주 정도 후에 미국 대선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때는 케이스에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한 주를 맞이하게 됐다. 미 대선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딱 클리어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그 혼란스러운 구간에서는 너무 내동매매는 하지 말자. 다만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 맞는 베팅을 하자. 자, 그렇게 이번 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